홍설님 요즘 쇼폼 열심히 하시던데요? 형님 안녕하세요. 음. 오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근데 강의를 지난주에도 했는데 이번 주에도 하려고 하니까 힘들긴 하네. 네. 음. 오늘 화면에 아무도 등장을 안 하시나요? 미리 얘기 안 드려서 그런가? 지금 따라보님 안녕하세요. 올리피스님 안녕하세요. 히히히님 안녕하십니까? 고고벨님 안녕하세요. 슈실모님 안녕하세요. 네. 고고벨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음, 엠파이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떠나보님 상태가 너무 메롱이라, 네, 괜찮습니다. 원래 30분 전쯤에 이제 얘기를 좀 드려야 좀 꾸미고 등장하실 수 있으신 것 같은데, 최소 30분이 최소? 아니면 미리 얘기를 해놓지 않으면 화면 오픈이 어렵다. 네. 뭐 남성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여성분들이야 좀 상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쇼폼 챌린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쇼폼 챌린지에 21분이 들어와 계신데, 다들 어떻게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한번 성과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숙님은 누구시지? 님 안녕하세요. 슈슈레모님은 시댁이시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엄마 마이크 닫고 있어.
이제 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 오늘 강의가 두 개거든요. 그 앞쪽에는 이제 쇼폼에 대한 얘기이고, 뒤에는 그 아즈매님께서 CPA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여가지고, 강의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그 계획상으로는 제가 30분 하고, 흰개님이 30분 하고, 아즈매님이 30분 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어, 흰개님은 이제 이번 회차에서는 그 못 하시게 되셔가지고, 제가 30분 정도 하고, 아즈매님이 30분 정도. 시간을 조금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HB님,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젤로님이신가? 아닌가? 닉네임이 HB님은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맞나? 네. 찐님이신가? 젤로님이신가? 음, 네. 음. 아, 남솔님이시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몰라면서 죄송합니다. 온- 진숙님이 찐님이시고, 네. 일단 오늘 먼저 그 쇼폼에 대해서 할 건데, 지금 쇼폼 제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영상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 없으신가요? 그래도 영상을 많이들 만드셨나 보네요. 네. 영상을 자기가 100개 이상 만들어 봤다 하시는 분 있나요? 영상 100개 이상.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소통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내가 100개 이상 만들어 봤다. 없으신가? 있어요. 콩설님. 맞아요. 콩설님 엄청 영상 많이 만드시잖아요. 지성님은 유튜브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거, 예. 아름님도 100개 넘으시고. 그러니까 다들 영상을 많이 만드시는데 이제 성과의 문제.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지성님도 그렇고 홍슬님도 그렇고 뭐 성과가 안 나왔다고 하시는데 성과 측정 지표는 뭐예요? 조회수? 조회수신가요? 우리가 흔히 KPI라고 부르는 성과 측정 지표, 구독자. 지성님은 유튜브를 하시니까 유튜브를 주로 하시니까 팔로우 수, 구독자, 네, 조회수, 팔로우. 이것도 정말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게 그 SNS 이제 하다 보면은 내가 이따가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건지를 고려하지 않고 조회수나 이제 에만 집중해가지고 SNS 운영하다 보면은 조회수랑 팔로워 많아도 돈 못 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네. 물론 돈은 벌긴 버는데 큰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구조가 결국에 되는 거죠. 결국에 내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오늘 지금 8분이 됐고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즈매님, 네, 네, 아즈매님 오늘 한 30분 정도 하실 예정이신가요? 30분 될까요? 안 될 수도 있나요? 네네. 해보고 어떻게 끌어나갈지 한번 해보고 혹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도 아, 받아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음, 그, 저는 지금 화면 잘 보시나요? 강의를 할 때, 그, 참가하신 분들 화면을 저는 보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반은 안 켜주셔도 켜주신 분이 꼭 있어야 제가 그분을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은, 어, 지금 켜주신 분들은 굳이 뭐 오픈 안 하시고,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으로, 제 채팅창을 계속 보면서 강의를 하니까, 궁금한 부분들 있으면은, 네, 질문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강의 끝나고라도 얘기를 드릴게요. 네, 잘생긴 후추, 안녕. 낭만님이 후추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블랙피스님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쇼폼이잖아요. 쇼폼. 네, 쇼폼. 쇼폼, 제가 지금 쇼폼 대행을 두 곳을 하고 있어요. 두 곳을 하고 있고, 이제 한 개가 더 늘어나가지고 이제 세 개소가 될 예정인데, 어, 쇼폼을 하고 나서 생긴 뭐 변화들. 그 재밌었는데. 네. 여기는 뭐 상호명을 다 오픈해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고요. 여기 신탄진에 있는 성채 숯불구이라는 그 고깃집이고요. 여기를 제가 이제 지금 쇼폼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 달째, 3개월 차거든요. 3개월 차 진행을 했고, 조회수가 뭐 제일 잘 터진 거는 114만, 114.9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어요. 여기가 팔로워가 한 800명? 아니, 800명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 1100명 정도까지 일단 팔로워로 늘어난 상태고, 조회수는 이게 제일 잘 터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대흥동에 있는 쯔봄이라는 이자카야거든요. 작가였는데 여기는 200명으로 시작했어요, 팔로워 20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뭐 여기도 1100명 정도 지금 팔로워가 됐고 이 영상은 그 업로드한 지 네 번째 영상 만에 이렇게 56만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졌었고 그다음에 이거 두 개는 다 인스타고요. 이거 두 개는 다 인스타고 이거는 52만이 아니, 5만 2천이 터졌죠. 5만 2천. 5만 2천이 터졌는데,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이게 틱톡이에요. 틱톡. 네. 틱톡인데, 성체숯불구이 틱톡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쯔보미는 OSMU라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OSMU가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든 SNS 채널에 뿌리는 거를 안 하고, 여기는 인스타만 하고, 성체는 다 해요. 그, 유튜브 쇼츠에도 올리고, 네이버 클립에도 올리고, 아니, 틱톡에도 올리고, 당근에도 올리는데, 당근은 약간 사장 계정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업로드를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네 개,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든 쇼폼 채널에 다 업로드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 보냈던 글이에요, 이게. 고생하셨습니다. 릴스나 스레드 보고 오신 손님들 엄청 많다고. 계산할 때마다 사장님 릴스 잘 보고 있다고, 스레드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고 계신다. 왜냐면 여기는 사장님들이 다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사실 여기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크리에이터잖아요. 내가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크리에이터 입장이 아니더라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결국에 내가 컨텐츠를 생산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큰 맥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뭐야, 왜 안 넘어가? 응? 뭐야, 이거, 씨. 이거 이상하네. 이게 남아버리네요. 음, 일단 오늘 교육이 적합한 분, 부적합한 분을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형광펜 있나? 네. 안 없어질 것 같아.
이게 좀 캔바가 이 기능이 안 좋네요. 오늘 교육은 일단은 쇼핑 제작 필요성을 느끼는데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쇼폼 제작은 하는데 성과가 없는 분들, 그다음에 하나의 쇼폼 채널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교육이 부족한 분은 쇼폼 제작의 이제 세부적인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부적합하다. 왜냐면은 이 세부적인 기술들이나 그런 것들은 단시간 내에 알려주기도 되게 어렵고, 그거는 자기가 하나하나 해보면서 직접 만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스킬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은. 그래서 이런 관점을 일단 전략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좀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쇼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우리 2025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 가장 오래 사용한 앱, 가장 자주 사용한 앱, 요 세 가지를 보면은 카카오톡, 유튜브, 뭐 구글, 네이버, 쿠팡, 네이버 지도, 인스타그램, 토스, 배달의 민족, 뭐 여긴 틱톡도 보이고, 여기는 엑스도 보이고, 여기도 엑스 보이고, 유튜브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긴 앱들이 다 SNS들이라는 거죠.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도 있고, 인스타그램. 이런 앱들을 계속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광고하기가 가장 좋은 거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장 많이 노출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NS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네이버도 그렇고요.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다 광고로 돈을 먹고 사는 회사란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럼 이제 그래서 이 쇼폼 이제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죠. 쇼폼의 경쟁들이. 처음에는 이제 인스타, 릴스, 그다음에 유튜브 쇼츠, 그다음에 틱톡 이게 이제 쇼폼의 어느 정도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참전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이버, 네이버가 클립으로 참전을 했죠. 카카오톡도 참전을 했죠. 카카오톡도 지금 참전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톡플루언서 막 이런 거 지금 뽑고 있던데 그런 것도 이제 막 뽑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쇼폼을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거기로 내가 가야 이 오랫동안 앱을 사용하게 만들고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 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당근도 있죠, 당근. 당근도 스토리에다가 이제 당근 인플루언서도 있고 하면서 이 모든 그 대기업들이 쇼폼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쇼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특히 크리에이터가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쇼폼을 해야 되는 거는 너무 지금 현재는 이견이 없다. 이걸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아마도 제가 앞으로 계속 강의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 거의 항상 할 건데 왜냐면은 이거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트래픽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갱단가는 매출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고려를 한번 해보면은 근데 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쇼폼 조회수로 돈을 벌어먹고 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인스타 릴스로 돈을 벌어먹고 살 거예요. 그 인스타에서 주는 돈으로. 그러면은 보너스 수익을 내가 달아야 되는 거고, 유튜브 숏폼으로 내가 또 돈을 벌려면은 아마 천만 조회수, 누적 천만 조회수가 이상이 돼야 될 거예요. 90일 동안인가? 천만 조회수가 돼야 되고, 클립으로 돈을 벌려면은 300만 조회수인가? 돼야 되고, 틱톡도 300만 조회수가 돼야 되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수익 구조를 내가 결정을 했으면은, 이거 전환율은 사실 아예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객단가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트래픽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내가 조회수로 돈을 버는 그 구조를 기획을 하고 있다면. 근데 내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내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 상품 판매해 주는 것도 전환율은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CPA 수익일 경우에는 전혀, 이게 너무 어려워지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쇼폼의 장점은 이 뒤에 거는 내가 컨텐츠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핵심은 요거다. 트래픽을 압도적으로 많이 모을 수 있다라는 거.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트래픽을 진짜 많이 모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숏폼이 아니라고 했을 때 텍스트 기반으로 했을 때는 두 개가 더 추가될 수 있죠. 그 스레드 그리고 X 이것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SNS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건 이제 텍스트 기반 텍스트가 위주가 되는 플랫폼이죠. 영상을 올릴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요거를 되게 잘 알아야 되고 숏폼은 이 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를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트래픽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숏폼에서 저 같은 이거 제가 최근에 이거는 CPA 수익이랑도 이따가 아지매님이 좀 보여주시겠지만 그거랑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트래픽을 어떻게 돈으로 바꿨는지를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CPA 수익 관련해가지고 글을 많이 썼던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어, 제가 클래스 101 그거를 해요. 지금 클래스 101 연간 구독금 이거 할인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클래스 101 연간 구독 지원금 구독료 할인 50% 상품을 제가 팔고 있어요. 그럼 이게 여기서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읽고 누군가 이 링크로 들어가서 여기서 17만 9천 원을 결제를 해요. 그러면은 저한테 3만 원이 떨어집니다. 이 전환 한 건당.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구매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세팅을 한 것들이 블로그에 글을 쓰고요. 블로그에 글을 써가지고 이제 상위 노출을 일단 1차적으로 시키는 걸 목표로 했죠. 근데 블로그는 플랫폼 특성상 트래픽을 많이 모으기가 힘들어요. 상위 노출 되어야만 트래픽을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트래픽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다른 데서 이제 외부에서 끌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랜딩을 계속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아마 이따가 아즈매님이 이제 그 좀 더 그 CPA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이번에는 이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 지금 약간 브랜딩을 위해서 숏폼을 가지고는 트래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랜딩 시킬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스레드 블로그 조합 52만 원을 이렇게 번다고 해가지고 이 릴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원래 제가 블로그 링크도 넣고 했었다가 이렇게 이거는 그 아무튼 클래스 101은 아니고 한국경제신문이었어요. 한국경제신문은 구독 전환 한 건당 4만 원이었는데 그게 13건 전환돼가지고 이것도 52만 원 수익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요 쇼폼을 만들어서 트래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랜딩을 시키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트래픽을 잘 만들 수 있는 이 수많은 채널에서 트래픽을 끌어와가지고 이 블로그나 이런 곳을 제가 이제 랜딩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랜딩을.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로 더 추가해서 스레드에다가도 홍보글을 써가지고 이 블로그로 랜딩을 시켜요. 그럼 이 블로그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지금 일종의 상세 페이지 글로 사람들이 1,400명이 들어왔습니다. 1,444회가 들어왔고, 오늘 이제 50명이 들어왔는데, 이거의 유입 경로를 보면은 여기 스레드가 있죠? 스레드에서 2.6%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검색 노출이 훨씬 많았어요. 연관구독 이렇게 해가지고 유입 경로가 이제 통합 검색 모바일에서 상위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온 건데 거기에 이제 스레드까지 그 추가 이 트래픽을 넣어가지고 구독 전환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주 정도 하니까 1월 9일 기준으로 40회 정도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고, 그러면은 이제 12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 트래픽을 한 번에 끝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사실 한 번 쓰면 끝이고, 아니면 또 노출을 시키려면은 새로운 키워드로 새로운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럼 블로그는 이제 이 키워드 먹었으니까 좀 더 다른 키워드도 한번 해보자 하면 글 한번 다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거 아니면은 그 스레드나 이런 데는 컨텐츠가 휘발성이 커가지고 스레드에는 이거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요. 계속 해가지고 여기로 계속 랜딩 시켜요. 그런 식으로. 거기는 이제 휘발성이 강하니까요. 거기서 이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여기로 이제 보낸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구조로 이제 제가 그 수익화를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과가 약간 잘 나온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스레드를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여기 인스타나 유튜브나 클립이나 틱톡, 방금 카카오톡까지 트래픽을 모두 제가 여기다가 쇼폼을 예를 들면 한 3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트래픽을 그 블로그로 다 랜딩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조회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면 전환도 당연히 더 많아졌을 거고, 그러면 수익도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쇼폼을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비즈니스 모델을 아무튼 잘 짜야 된다. 뒤에서 좀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걸 짜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쇼폼을 이제 막 만들기를 해야 되잖아요. 쇼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쇼폼 하기 전에. 이것도 제가 지난 강의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SNS 크리에이터를 부업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성공 못 한다고 봐요. 이것도 진짜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계정 하나 키우는 거를 내가 사업 하나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저희가 모임 자체가 이제 블로그다 보니까 블로그에서 여기에서 이제 인스타나 이런 걸로 이제 확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촬영하는 게 맛집 촬영, 그리고 뭐 여행지 촬영, 요런 것들 위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트래픽을 만드는 거, 조회수를 만드는 거 말고는 어떻게 이거를 내가 조회수를 터뜨렸을 때 이걸 어떻게 수익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이제 하시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방향성이 있으면 좋아요. 내가 그냥 나는 지금은 필요 없고 나는 지금 그냥 맛집 계정으로 팔로워 수를 일단은 모으는 데에 집중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조회수가 많으면은 팔로워 전환이 많아질 테니까 그거는 계획이 될 수 있겠죠. 이것들이 지금 저희 대세블에서 쇼폼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된 분들이 놀목대장 계정이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놀목대장 계정이 그 작년 저희가 작년 5월인가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때 놀목대장 계정이 운영을 시작조차도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 5월 정도부터 작년 5월이 아니고 재작년 5월에 5월부터 막 블로그 운영하고 쇼핑 운영하고 하면서 초반에 광고 안 받고 내돈내산으로 해가지고 다 때려 박아가지고 이제 계정의 인지도를 키우고 그 이후부터 광고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광고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광고를 받지 않고 세팅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냥 나 단순히 뭐 맛집이 그러니까 보통은 블로그 분들이 내가 맛집 체험단을 가서 그냥 거기에 체험단 간 김에 동영상 찍었으니까 찍은 금에 쇼폼도 하나 만들자. 요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놀목대장 계정은 약간 이제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내가 대전에 이제 먹스타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광고를 받아가지고 광고 수익을 올리겠다는 이제 명확한 그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성과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 모델을 일단 무조건 먼저 정해야 됩니다. 내가 뭘로 돈을 벌 건지. 그러니까 생각해보자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부터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마케팅 하면서 했던 건데 마케팅 아니, 블로그 수익화 전략 하면서도 얘기 드렸던 건데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신가요? 쇼폼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뭐 돈을 벌고 싶으실 테고 저는 이걸 하고 싶거든요. 저는 쇼폼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마케팅과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걸로 돈을 벌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왜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 광고들 보면은 와 이거 광고 진짜 신박하다 이런 광고들 막 있잖아요. 이 광고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광고들. 그런 광고를 약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보고 싶어요. 나중에 갔을 때. 근데 결국에는 TV 사이에 중간중간에 들어갔던 그 광고들이 사실은 다 쇼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짧은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는 가고 싶고 난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지금은 자영업자나 대표님들이겠죠? SNS 상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고요. 근데 크리에이터로서 접근하면 여러분도 이거는 똑같다라고 봐요. 내가 맛집 리뷰하고 뭐 여행지 리뷰하고 하면은 그 여행지 상품을 파는 사람들, 맛집 그 음식을 파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팔 것인가? 내가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SNS 계정을 강한 계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 계정을 키웠던 방법론을 가지고 사장님들의 계정을 키우는 방법을 컨설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때는 저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 알려주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행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사장님이 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주기적으로 가서 촬영하고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해가지고 제가 그 계정을 대신 운영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상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좀 높은 편이고 이거 한 3개 정도 업체 관리하면은 뭐 최저임금의 월급 수준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영역으로 지금 블로그 하시고 인스타 하시면서 SNS 크리에이터로 활성화하시는 분들이 그 영역으로 되게 많이 가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디서 팔 것인가 이건 온라인 오프라인 다 상관은 없겠죠. 네.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가 계정을 사실 이게 방법적으로 뭐가 먼저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계정을 운영을 하려고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일단 만들어서 올려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왜냐면 허들을 낮춰야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일단 올리기 시작하면은 보통은 제가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올리면은 사람들의 반응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랑 팔로워에 예민해지게 돼요, 사람이. 그러면은 조회수 팔로워를 얻기 위해서 컨텐츠를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략 없이 막 그냥 쏟아내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돼요. 그게 과거에도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또 산으로 가거든요. 계정이 산으로 가요, 전략이 없이. 그러면은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돈을 못 버니까 또 그만 멈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 초보분들은 아니란 말이죠. 계정도 어느 정도 활성화도 되어 있고, 좀 키워놓으신 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는 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인스타에서 이제 대전 지역 먹스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그게 접근성이 가장 쉬우니까, 난이도가 가장 낮으니까 거기로 제일 많이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진짜 뾰족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계정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사실은 하는 거 보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금방 질릴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디서 차별점을 줄 것인가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똑같은 먹스타 계정 운영하더라도 나만의 차별점을 뭘로 가져갈 것인가. 저는 뭐, 나는 무조건 사장님을 출연시킨다. 내 먹스타에.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초반에 보통 막 문 열고 들어가는 시간, 뭐 건물 찍으면서 대흥동에 여기를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내용으로 대부분 시작하는데, 초반 후킹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뭔가 차별점 있게 들어간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맛집이나 여행 아닌 분들은 진짜 이 시장은 저는 너무 열려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제가 그 찌봄이랑 그 성체 숯불구이를 하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맛집 하시는 분들 중에 인스타를 진짜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거든요. 근데 제 기준 대전에는 심지어 음식점이나 카페들조차도 인스타 계정을 잘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막 서치하고 찾아봤을 때. 그래서 자기 업종에서 제가 인스타 계정을 하나 잘 키워놓고 뾰족하게 키워놓는다? 그러면은 진짜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학원, 예를 들면 여기 학원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학원 인스타 계정을 되게 재밌는 걸로 해가지고 트래픽을 엄청나게 끌어모아가지고 이걸 성공시켰어. 그러면 나중에는 학원 말고 홍보해도 돼요. 컨설팅을 해줘도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컨설팅을.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더 쉬운 영역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포지셔닝을 내가 어떤 전문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된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저는 이제 SNS 마케팅 전문가로 제가 포지셔닝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걸로 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전문가로 보여지기 위해서 어떤 컨텐츠들을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정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보통은 이제 지금 SNS 하시는 분들이 후기성이 되게 많아요, 결국. 또, 살펴보면은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어디 갔다 온 거, 그 맛집 갔다 온 거, 이런 후기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또 경험하지 않으면은 영상을 만들 수 없어가지고 제한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보성으로 어느 정도 또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NS 마케팅 꿀팁, 그다음 내가 이뤄냈던 성과들, 그다음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공유하면서 대전 지역에서의 쇼폼 SNS 마케팅 뭐 전문가로서 제가 포지셔닝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대전 맛집 전문가다라고 하면은 맛집에 대한 정보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해야 되겠죠. 단순히 그 하나하나의 맛집을 소개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지역별로 맛집을 묻는다던가, 내가 가본 유성구 맛집 5개, 이렇게 5개 정하고, 뭐 서구 정하고, 어디 정하고, 어디 정하고, 어디 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컨텐츠들로 내가 기존에 찍었던 영상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이제 순위 매기는 형태로도 하면 되게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아마 이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가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정보성 어떤 컨텐츠들이 꾸준히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내 계정의 이제 신뢰도를 확보하는 거죠. 이 계정에서 나오는 건 되게 좋은 이 내용이 많구나 이런 거 신뢰도 확보하고, 거기서 모으는 사람들이 다 잠재 고객이 되는 거죠. 내 상품의 잠재 고객이 되는 거죠. 여행 쪽에 뭐 요미맘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이 제가 그냥 어쩌다가 계정을 통해 저희 형수가 여기 뭐 누가 공구해요라고 해가지고 여기 한번 지원해봐요라고 해서 보니까 요미맘님 뭐 그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이렇게 공구를 가져와가지고 공구를 파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수익화 모델을 아무튼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익화 수단은 아까도 잠깐 앞서 얘기했지만 내가 조회수로 채널 수익을 만들어 낼 거냐? 1번 조회수로 채널 수익을 만들어낼 거냐? 2번은 그 고객 전환을 통해 가지고 내 상품을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타인의 상품을 홍보해 가지고 제휴 수익을 얻어낼 거냐? 이 세 가지 정도의 수익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어, 뭐 인스타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보너스가 열리신 분들은 조회수에 따른 채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뭐 맛집이나 여행지를 소개하시는 분들은 타인 상품을 홍보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의 업장을 내가 리뷰 영상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는 현금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같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타인 상품이라는 것은 아까 한국경제신문이라던가 클래스 101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구매 전환이 일어나면은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내 상품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또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상품이 3만 원짜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클래스 101 구독시키면 3만 원을 버는 거니까 그 3만 원짜리 상품을 내가 어떻게 팔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기획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또 뒤에 CPA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고, 그다음에 고객 전환을 통한 판매 수익. 이거는 제가 이제 퍼널을 세팅을 한 게 인스타에다가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걸 제가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제 영상을 많이 많이 봐가지고 들어와서 얘 뭐야? 얘 SNS 마케팅 잘하나? 뭐 어떻게 문의할 수 있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계정에 이제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러면은 이 링크를 이제 넣어놓고 링크에 들어오면은 간단하게 뭐 소개글 있고 여기에 이제 내 상품이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퍼널을 그 트래픽을
릴스로 만들고 프로필로 오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상 만들 때 CTA에 이제 팔로우하고 뭐 해라 아니면 프로필 링크에 있으니까 봐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와서 요거를 클릭할 수도 있고 요거를 클릭할 수도 있고 그럼 여기다 이제 제가 세팅을 준비하는 거는 전자책들을 다 세팅을 해놓을 거고 그다음에 컨설팅 받는 거 대행 문의하는 거를 여기다 이제 다 세팅을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들어왔던 분들이 이거를 클릭하고 여기서 여기로 들어와서 이거 필요한 사람이 이거 사고, 이거 필요한 사람이 이거 사고, 전자책 필요한 사람이 이거 사고, 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세팅을 이제 하는 거지. 퍼널을 세팅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세팅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보면은 인스타에 그냥 쿠팡 파트너스 이런 거 상품 다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링크, 고정 링크 들어가 보면은 쿠팡 파트너스가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는 막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클릭하면은 24시간 이내에 구매하면 다 자기 수익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제 세팅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그 트래픽을 이제 죽이지 않고 여기로 넘기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앞에 거를 결정했다라고 어느 정도 결정을 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저는 이거, 나는 뭘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뭘 할 것인가. 예. 나는 어떤 사람으로 계정을 운영할 것인가. 이걸 정해야 돼요. 사업자분들은 고민할 게 없죠. 사업자분들은. 사업자분들은 내 상품 판매하는 계정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요거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거의 SNS를 키우는 공식과 같은 거죠, 사실상. 비슷한 유형의 이제 레퍼런스 계정을 찾아요. 이거를 저는 그냥 개수로 딱 정해가지고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10개 찾아요. 내가 운영하고 싶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누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뭐, 찾고요. 그 다음에 그 계정들을 참고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계정은, 제가 이제 그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저 같은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신뢰도가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대놓고 나와서 막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는 컨텐츠들이 이 시장에서는 가장 잘 먹히는 컨텐츠들인 겁니다. 이렇게 이걸 정하고요. 해당 계정에서 네, 계정에 이제 컨셉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전체적인 색감이라던가 아니면 그 밝기랑 어두운 거, 뭐 채도, 유형 어떤 걸 글씨체는 어떤 형태로 할 거고, 요런 것들 다 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하고. 그다음에 해당 계정에서 터진 쇼폼을 찾아요, 이제. 어떤 쇼폼이 터졌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쇼폼을 목록화를 해요.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그러니까 싸그리 모아요. 링크를 다 모아요. 그리고 그것과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보면 또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사실 디테일하게 분석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초반 후킹은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마지막에 CTA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후킹 초반에 이제 사람들이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초반에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화면 구성은 어떤 비율로 구성을 했는지, 그다음에 컷 전환은 어느 정도 속도로 빨리 이렇게 전환되는지, 자막의 위치는 어디인지, 애니메이션은 어떤 효과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많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시장에서 가장 잘 먹히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계정 컨셉을 정할 때, 이거 제가 찾아봤던 다 계정이에요. 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인스타를 제대로 하려고 했던 분이면 이 사람은 다 할 겁니다. 크리투스라는 예전에 릴스에커 그를 사용했던 사람이죠.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게 블루톤의 어두운 배경으로 최근에는 많이 했었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변하잖아요. 봐보세요. 예전에는 되게 이제 밝은 모습으로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갑자기 어두워졌죠. 어두워졌네, 이게. 그리고 톤 전체가 약간 어둡게 변했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글자를 뒤에다가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막 강의 같은 거 하는 건데, 글자를, 제목을 그냥 딱 넣지 않고, 입체감 있게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놨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얼굴이나 이런 위치도 이 사람들 다 정한 거예요. 얼굴 위치가 어느 정도 선에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 사람들이 다 세팅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보고 근데 유형이 여러 가지예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좀 봐야 돼요, 이거를. 이 사람 영상 한번 볼까요? 또한 저는 릴스 잘 만드는 법을 총정리할 겁니다. 3일차 알고리즘 편. 업로드 시간은 DT입니다. 낮에 올리든 새벽에 올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영상은 새벽에 올렸는데도 650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팔로워 수는 F티어입니다. 팔로워가 한 명도 없어도 100만 조회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팔로워를 사거나 마팔 선팔하지 마. 1일 1일스. 이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포리얼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상태인 거예요. 저도 겪어봤고 번아웃을 겪은 분들을 여러 차례 만나보면서 느꼈는데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가벼운 사고가 좀 나서 며칠이라도 내가 병원에 좀 누워있고 싶다. 그래도 아무도 나를 두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런 연민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지금 하는 일을 내려놓고 싶다. 지금 그런 조금 느낌이 이제 다르죠? 이 사람은 정면을 보고 얘기 안 하고 옆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세가 졸라 거만하죠? 그러니까 권위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저렇게 앉아있으니까 약간 권위자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이게 왜냐면 해외에서 팟캐스트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보통 권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이드 모습을 보이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관점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한 명 더 볼까요?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정환 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되게 신기하게 운영해요. 상대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네이버 검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자책의 최대 경쟁자는 보통 종이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전자책 제일 많이 보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사람들의 스마트폰 가득 차 있는 건 인스타그램 유튜브죠. 이렇게 이 세 명의 사람만 분석을 해도 똑같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위기나 속도나 화면 전환이나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보고 나는 어떤 스타일이 좀 더 적합하겠다라는 거를 정하고 이제 이 컨셉들을 다 이제 모방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보면은 다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만 좀 이렇게 위쪽에서 찍은 것처럼 느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속도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막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자막이. 자막이 막 FT요. 아무렇게나 찍어서 올린 빨리 영상이니까 바뀌고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효과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형태로 운영을 해요. 효과음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얘기하는 형태인데 이 사람은 배속을 올렸어요. 1점 아마 2배속 정도 될 거예요. 말이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데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면 돌파예요. 속도도 빠르지 않아. 근데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은 쇼폼인데 한 2분, 3분 정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되게 집중력 있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 중에서 나는 어떤 게 좀 더 맞는 거지라는 걸 좀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쪽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를 잘하는 사람들 거를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돼요. 컨텐츠들도 그렇고. 이 사람도 보면 되게 어두운 배경이죠. 어두운 배경. 그리고 딱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 이 사람한테 배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 볼까요? 이 사람도 블로그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컨텐츠 딱 보면, 이거 누구랑 똑같나요? 똑같죠? 크리투스랑 똑같잖아요. 크리투스 계정이랑. 아까 이 계정이랑 똑같잖아요. 이 계정이랑 똑같잖아요, 분위기. 그러니까 이거가 배운 거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이 사람이 인스타 이거 마케팅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한테 우리나라가 배워가지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은, 어, 그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먹스타, 맛동엽님 있죠? 맛동엽님? 맛동엽님도 이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한테 제가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배워가지고 이제 초반에 근데 성과가 압도적으로 뭐 잘 나와가지고 또 엄청나게 큰 계정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정 컨셉 정하고 이렇게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럼 레퍼런스를 이제 모아요. 레퍼런스를 모으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돈 벌려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레퍼런스를, 많이 봐야 저는 잘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봐야. 근데 흰님이 지금 질문 주시는 것들이 조회수 1만도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그게 이제 여기 계시는 레퍼런스 잠깐만 흰개님 그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면은 지금 초기에 운영하신 분들 중에도 잘 터지신 분들이 있어요. 뭐 여기 지금 오늘도 와 계시죠? 예를 들면은 채콩님 있죠? 채콩님 또 모어블랙님도 있고 채콩님 지금 릴스 이제 운영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없잖아요. 첫 번째 게 이제 뭐 48만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터지기는 당연히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최저를 봤을 때 뭐 채콩님 같은 계정이 뭐 2400? 이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핫한 주제여가지고 전 잘 터졌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거랑 뭐 빵택시나 이런 성심당 뭐 출시하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니까 쓰기만 하면 SNS에 엄청 터지니까 그런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근데 하면 좋은데 항상 그거를 따라다녀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이거는 저는 뭐 초반에 계정을 빨리 키우는 데는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렵다라고 보고 그리고 어, 잠시만요. 그래서 예. 릴스 이거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결국에 자기가 많이 보는 것들을 릴스가 계속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1인 사업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랑 릴스 방법 알려주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뜨거든요. 거의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떠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자기 알고리즘을 좀 잘 세팅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카페나 술집을 대행을 해야 되니까 레퍼런스를 엄청나게 찾아다녔어요. 계정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커피집 중에서 계정 제일 운영 잘한다. 이거 뭐 경성대라는 술집인데 이 사람 진짜 잘한다. 이런 것들 다 세팅을 찾아놓고 여기서 컨텐츠 목록을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촬영 이것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콘티를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들 이걸로 돈 이렇게 저처럼 마케팅 대행을 이 정도 수준으로 할 건 현재는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은 돼 있고 이거 클릭하면 이제 여기로 다 넘어가가지고 영상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 돈 받고 팔려고 만든 거예요. 돈 받고 팔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돈 받고 팔려고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해도 이게 영상 찍을 때 카메라를 어디다가 놓고 몇 컷으로 찍고 콘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먼저 짜야 돼요. 스크립트를 먼저 짜고 그것에 맞는 영상을 갖다 붙일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기획이 쉽습니다. 영상을 짜놓고 스크립트를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하면은 스토리텔링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들 스크립트를 먼저 짜놓고 아무튼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릴스를 많이 모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렇게 한 거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그냥 링크만 가져왔어요. 링크만 가져오고 이렇게 이런 것들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 링크만 가져와가지고 제목만 적어놓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거 바이럴하기 진짜 좋은 영상이다. 뭐 이런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오는 것처럼 눈 맞고 있는데 하늘에서 각질 아, 떨어뜨리는 이런 웃긴 영상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이제 터진 영상들인데 87만 막 이렇게 좋아요 눌리고 했던 이런 영상들을 레퍼런스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흥gem님이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또 너무 딥하게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또 많은 것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컨텐츠를 기획할 때 요것만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요것만. 일단은, 어, 처음에는 후킹을 해야 돼요. 이것도 거의 공식이죠, 공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후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후킹의 방법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CTA를 씁니다. 후킹, 그러니까 블로그로 잘 버는,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근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블로그로 돈 버는 사람은 당연히 글 잘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제 퀘스천 마크가 딱 생기면서, 뭐지? 하면서 이제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가 궁금하면 팔로우 해라. 아니면은 댓글에다 뭐라고 쳐라. 그러면 내가 뭘 보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팔로우 모으는 걸 많이 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을 할 때. 후킹, 그 다음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마지막에 CTA. 요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상을 만들기 전에 꼭 스크립트를 먼저 써보세요. 그러니까, 후킹을, 예를 들면 내가 최근에 우리 대세블에서 했었던 맛집이 뭐였지? 오류동 뭐였나? 팔떡 식당? 팔떡 식당. 그럼 팔떡 식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서 내가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그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기 전부터 영상의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후킹은 뭘로 하고 내용은 뭘로 넣고 그다음에 CTA를 마지막에 뭘로 넣어야 되겠다 이미 만들어 놓고 가서 거기에만 영상을 찍어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야 이게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촬영하는 거지. 영상을 찍어 온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컨텐츠를 기획하면 좋은 컨텐츠가 전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해놓고 가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템플릿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반적인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템플릿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편집하는 프로그램마다 다르겠지만, 제목은 어디 위치에 몇 사이즈의 크기로 어떤 글씨체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자료가 이거 좀 있는데, 릴스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여기는 데드존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글씨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면 좋다. 뭐 색상, 컬러는 어떤 걸 추천한다. 영상 색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네, 제가 자료를 뭐 필요하면 참고 자료 요거는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근데 영상을 많이 만들어봐야 속도가 진짜 늘고요. 스토리텔링이 전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스토리텔링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도. 누구냐면은, 유리님. 유리님이 스토리텔링을 참 잘합니다. 유리님이. 쇼츠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리님이 요즘에 잘 안 만드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스토리텔링을 상품을 홍보하는데 앞에다가 후킹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사람들 집중하게 만드는 그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한 개 영상 만들면 모든 채널에 올리셔라. 네. 지금 인스타, 유튜브, 클립, 틱톡, 당근, 카카오톡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까지만 딱 보여드리고 저는 마감할게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항상 이래. 그, 음, 제 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좀 꽤 재미있는 거여가지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스타는 조회수가 꽤 잘 나옵니다. 2000, 2300, 뭐 1800, 2000 이게 2000 이상 아무리 안 나와도 1000, 2000은 무조건 나오고, 이제 뭐 4000, 4000 이렇게 하면서 이제 110만이 터지고, 조금 또 안 터지다가, 또 어쨌든 2000, 1000 이상이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요.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면. 이것도 오늘 올린 건데 지금 벌써 6천회 조회수가 나왔고, 그러면 이게 그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해요. 노출되는 것들이. 유튜브는 보니까 이건 조회수가 아예 빵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은근히 좀 잘 띄워줍니다.
처음부터 이제 1.5천회가 나오면서 거의 1000에서 2000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3.3천회 나오고 2000회, 1000, 2000. 거의 1000 이상의 조회수가 무조건 나와요. 그럼 그 트래픽을 이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클립이었거든요. 클립이 조회수가 진짜 안 나와요. 아시겠지만. 근데 클립을 주 3회씩 꾸준히 올리니까 여기 보면은 클립 240 뭐 100도 못 넘은 경우가 그냥 대부분이 100을 못 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1100회가 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도 이제 1200회가 넘는 것들이 나오고 근데 또 지금 또 잘 안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꾸준히 올리니까 하나씩은 터지고 틱톡도 틱톡도 처음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13, 800, 20, 12 이렇게 안 나오다가 여기서 그 어디 갔어? 이게 5만이 나오고 난 뒤부터 다른 컨텐츠들까지 같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올리면은 여기도 1500, 오늘 아까 오후에 올렸는데 한 500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 개 만들어가지고 인스타에만 올릴 거 그냥 모든 쇼폼에다가 다 올리면은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이거 다 올리는데 저는 한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다 여러 군데다 쏘면은 그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개만 운영하지 말고 그 쇼폼 채널은 다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제가 말 많은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너무 죄송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항상 많아가지고 오늘 좀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다들 쇼폼 잘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 다음에 대전 아즈매님이 할 건데 10시 5분부터 할게요. 10시 5분부터. 그리고 잠깐 이제 쉬는 시간 이용해서 이용해가지고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 제가 또 대사연이라는 사업가 연합회에 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랑 약간 재밌는 컨텐츠들을 기획을 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사연은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좀 매칭을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운영을 해보는 형태로 좋겠다.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음. 이제 무료로 우리는 우리의 컨텐츠 기획, 편집, 제작 능력을 올리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무료로 뭐 8개에서 10개 정도의 릴스를 뭐 쇼폼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채널에 올릴 수 있는 경험을 해보는 거니까 상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또 성과가 나오면 비용을 받는 대행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분들 입장에서도 저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센싱하는 작업들을 좀 해보려고 해가지고 근데 아예 내가 전혀 영상을 편집 못하는데 한다고 하면은 좀 약간 그거는 실례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의 포트폴리오가 또 있어야 그거를 내가 제시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영상을 쇼폼 챌린지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열심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시간이 그렇게 5분 쉬고 그 다음에 아즈매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음. 어디에 가입시켜요, 임금님? 뭐, 아, 막, 아, 달에? 업체들? 저는 한 달에 마케팅 업체 한 달에 최소 8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최소 8개 기준으로 아즈맨이 공유 열었어요. 업체들 한 달에 8개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은 인스타에만 올리는 거 기준으로 하면은 5만 원씩 받아요, 하나에. 너무 짜지 않나요? 너무 싸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촬영비를 따로 받아요. 촬영비. 이제 촬영을
대략 대행비는 얼마 정도? 대행은 업체마다 이제 받는 거고, 음? 아, 모어블랭님, 아마 이게 말하는 사람 화면으로 전환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 세팅이, 줌 미팅 세팅이 말하는 사람 화면으로 이렇게 슉슉 바뀌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줌이 됐다 풀렸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즈매님이 공유해 주시는 화면인데. 지금은 제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음식점, 요식업 두 개 하고 있고, 새로 하는 데는 보험 쪽이에요. 약간 생뚱맞죠? 전혀 생뚱맞죠? 근데 그 보험 쪽이 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아니고 그 리크루팅 하는 곳이에요. 그 설계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 업체에 제공해 주는 걸 하는 건데 거기는 그래서 이제 컨셉이 그 직장인들이나 보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에피소드들 같은 걸 위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컨텐츠 기획해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뭐 지금 따르면 촬영비는 저는 20 받고 있어요. 한 번 갈 때. 근데 보통 촬영을 한 번 갔을 때 쇼폼이기 때문에 그 거의 한 달치를 다 찍어와요.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 달치 8개 만들 거를 2시간 정도에 다 찍어와서 그 촬영비를 2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컨텐츠 8개를 기획, 제작, 편집하는데 5만 원씩 받고 있으니까 60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60. 릴스 8개 올려주는데 6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지금은, 저기 뭐지?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 OSMU를 이제 채널을 5개를 운영하는 형태로 많이 제한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가격을 7만 원 받아요. 영상 한 개. 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긴 또 채널을 관리해야 되는 소요가 있으니까. 예. 채널 5개라는 게 인스타, 유튜브, 네이버 클립, 당근, 틱톡, 이렇게. 예. 채널 관리까지. 근데 채널 관리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싸죠. 저도 싼 거 알아요. 예. 저도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포트폴리오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없어서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성체는 스레드는 제가 안 해줘요. 스레드는 사장님이 지켜봐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이제 제 몸값을 나중에 올려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근데 이거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가격을 낮게 받으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 그분이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높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왜냐면 이미 그 정도 가격대에 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진입하다 보니까 가격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올리긴 올려야죠. 예. 뭐, 나중에 좀 일이 많아지면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뭐 나중에는 저는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이 쇼폼을 할 수 있는 트래픽이나 수요를 많이 끌어올 수 있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다 하나씩 토스 해드릴 수도 있죠. 수요를 빨아와서. 그래서 하셔라. 근데 그거를 단가를 이제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고,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너무 잘못 책정한 것 같아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스타 저, 네. 나중에 또 올려야죠, 이제. 내가 올릴 수 있겠죠. 네. 근데 아무튼 쇼폼을 하셔야 된다. 결론은. 왜냐면 단가도 높고, 가성비 좋고 하니까. 네. 하지매님 오셨습니까? 요, 비디오. 네. 여기 그 음. 공유화면에 얼굴도 등장하시네요. 네. 어, 시작하시면
네, 이제 하면 될까요? 네. 어. 네, 되게 많이 부족한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게 돼서 저희 저희 방에 챌린지 방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생각보다 처음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접근할까 하다가 아주 기초로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고 괜찮으면 다음 강의 때 조금 더 레벨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보면 오늘 저희가 같이 볼 거는 CPA가 생각보다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노매세드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기본 개념과 그리고 되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렵지 않은데 나도 할 수 있다는 기준 그리고 상품을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그리고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팔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되는 글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저희 챌린지 방에 보니까 수익을 크게 내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CPA 수익이 0원이신 분부터 CPA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좀 여유 있게 좀 더 수익이 좀 발생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에드포스트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좀 이렇게 페이지를 모아서 그래도 나중에 뭐라도 치킨에도 사 먹고 할 수 있을 만큼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CPA는 이게 글을 잘 쓰는 분들이 많이 팔지는 않아요. 보면 생각보다 이게 CPA 같은 경우는 글을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이거 여하튼간 블로그 기반은 검색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에 관심이 있고 이걸 사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사람들이 블로그에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그 순간을 빨리 잡아서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끔 결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메세드님이 이게 많이 파신 게 얘네가 오늘까지 딱 세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기에 뭐 이렇게 영어 뭐 운동 이런 게 엄청나게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고민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탁 치고 들어가시면 그건 당연스럽게 수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고민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어떤 게 이 상품을 팔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지 이걸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게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글을 잘 써야 돼. 그리고 비싼 상품이 돈이 돼. 그리고 많이 써야 된다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꿀 수 있게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비싼 상품이 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비싼 상품은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가 더 싼가 이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건 저는 여행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을 팔아보면 제일 안 팔리는 게 비행기표예요. 그러니까 따져보고 막 이렇게 금액대가 비싸다 보니까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수익으로 전환이 가장 안 되거든요. 근데 수익으로 가장 전환이 잘 되는 거는 싼 투어 상품들. 유심. 그건 10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게 돈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잘한 게 쌓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CPA 구조를 보면 아까 노메세드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블로그 글을 쓰고 내가 CPA 글을 이게 발행을 같이 링크를 넣으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쿠팡 파트너스 뭐 마이리얼 트립 3시간 전 막 여러 가지 저는 여행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많이 하고 또 보면 레뷰에 보면 이렇게 뭐지 오늘의 집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뭐 이렇게 커미션이 들어오거든요. 링크를 따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3시간 전을 사용해 보니까 추천을 하질 않아요. 왜냐면 얘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을 해주거든요. 물건 이렇게 얼마나 팔렸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근데 마이리얼트립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자정이 되거나 쿠팡 같은 경우는 4시면 오픈이 돼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전날 매출을. 그래서 좀 이렇게 봐서 내가 좀 계속 자극이 되어야 또 발행을 하겠구나. 내가 이만큼 팔렸구나. 수익이 이만큼 들어왔구나라는 이렇게 부분이 생겨야 내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3시간 전에 있는 거라면 마이리얼 트래비도 있고 네이버 커넥트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시라고 우선은 처음에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조회수가 많은 글이 돈이 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최저 블로그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은 이게 상위 노출이 쉽게 되지만 요새는 근데 또 롤링이 되게 심해서 금방 순위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마시고 차라리 뾰족하게 가시는 게 되게 좋아요. 요새 많이 팔리니까 제가 올해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작년에 물 들어가지 않는 안대를 이렇게 CPA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꾸준히 매달 한 10개씩, 20개씩 꾸준히 팔려요. 근데 이게 포스팅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걔는 지금 거의 6, 7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상위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뾰족하게 가서 이렇게 롤링이 되지 않는 키워드를 먹으면 그거를 찾는 사람들은 사기위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잡으시면 되고요. 방문자의 고민이 끝나면 내가 이걸 사야 될까 말까라는 고민을 할 때 살 수밖에 없게끔 이거를 답을 주시면 이게 수익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어 우리가 글을 쓸 때의 구조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5가지 순서로 이렇게 보라고 되거든요. 맨 처음에 공감해주고 거기 그리고 오해를 깨주고 내 사용 경험을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이걸 왜 선택을 해야 했는지, 왜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상품을 누가 사면 좋은지 이 부분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거의 1년간은 수입이 없었어요. 근데 상위 노출은 되게 잘 돼. 막 하루에 1,000명씩도 들어오는데 수익이랑 연결이 안 되면서 왜 글을 쓰는데 왜 안 팔릴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결정적인 이유가 없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뭔가를 하나 팔 때 보면 그걸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스펙이라든지 정보를 해주는데 사람들은 그 정보를 볼 거면 그 상세 페이지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의 결정을 이게 좋아 보여가 아니라 이 상황이면 이걸 꼭 사야겠구나. 이 상황이면 이걸 사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게끔 이 상황을 내 경험에 맞춰서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입부에서는 문제 공감을 해주는 거야. 아, 이건 내 얘기야라는 생각이 들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해 볼게요 하면 사람들이 나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 때문에 매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가요? 아니면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찾고 계시지 않는가요? 라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론에서 이렇게 던져주고요. 그런 다음에 더 정확하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요새 많이 팔리는 게 청양 알프스 마을 입장권이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시즌 상품이라서 근데 사람들이 이 알프스 마을을 살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가격이에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찾는데 이게 한 사람이 갈 때는 상관이 없지만 2명, 3명이 가면 금액이 커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저는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싼 데를 찾고 있어요라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얘도 나랑 똑같이 싼 데를 찾는구나. 그럼 어디가 더 싸지라는 부분을 갖고 저를 신뢰를 하고 제 글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보통 보면 청양 알프스 마을 같은 경우는 입장권만 끊고 왔다가 나중에 썰매권을 추가로 구매를 현장에서 비싸게 많이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입장권 갖고 끊었고 보니까 아이들은 친구들이 다 썰매를 타고 있으니까 결국은 부모님들이 현장에서 비싼 썰매를 추가로 돈을 다 주고 구매를 하더라.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같이 패키지를 미리 사면 금액을 20% 이상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같은 거 이게 쿠폰 같은 경우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금액이 똑같아요. 쿠팡도 똑같고 마이 리얼트랩도 똑같고 여기어때도 다 금액이 똑같은데 여기에서 수입을 더 창출하려면 뭐냐면 마이 리얼트랩 제가 파는 사이트에서 주는 부가 할인 혜택을 더 설명을 하는 거죠. 쿠팡에서 사면 너 돈을 다 줘야 되지만 마이 리얼트립에서는 1인 500원 선착순 할인 쿠폰을 주는 데다가 카드 할인을 하면 최대 17,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넌 어떻게 할래? 근데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걸 하지 않고 제 돈을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이렇게 해서 최대 얼마를 할인을 받았어. 라고 해서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그래서 그 행사 정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 이거를 여기서 사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해야지만 이 부분이
팔려요. 그래서 이 상품을 팔 때 이 상품은 다 좋아요. 추천해요가 아니라 이거는 만약에 사지 않으면 너는 비싼 돈을 주고 다 사야 돼. 그래서 너는 그러면 이 돈 갖고 아끼면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고 오뎅도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못 사기 때문에 너는 이거는 네가 손해야라고 그거를 정확하게 문제를 체크를 해주고 네가 이거를 좀 더 저렴하게 사고 싶으면 여기서 구매를 하고 하는 게 문제의 해결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링크를 할 때 이 물건을 사세요가 아니라 이거는 물건을 난 파는 게 아니라 너한테 좀 더 싸고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결책을 주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보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의 공감, 뭔가 문제, 고민 이걸 왜 찾고 있는지 그 부분에 공감을 해주고 네가 왜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 다음에 이거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답이야라는 답을 제시를 해주는 게 가장 전환으로 가장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팔할까요?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우리가 한겨울인데 비키니를 팔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시의성이거든요. 지금 시즌에 가장 많이 팔릴 거, 사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질 거. 지금 겨울 시즌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온천 상품. 여행 상품으로 보면 온천 상품, 그리고 이제 눈놀이 할 수 있는 거, 스키장, 이런 상품들이 되게 많이 팔리고요. 또 이제 졸업 시즌이고 입학 시즌이니까 아이들 가방 같은 거, 그런 게 되게 많이 팔리고요. 제가 이번에 많이 파는 게 그 김장조끼예요. 3,890원짜리 그거 100장 팔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수익은 솔직하게 노매세들이 파는 거 하나값밖에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 이 시기에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팔면 그런 부분은 팔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요새 계속 제주 투어 패스, 알프스 마을, 막 그리고 겨울 상품들 파는 이유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새 우리 말금이 님도 그렇고 저기 한 분도 또 갑자기 아이디가 기억 안 나는데 전기장판 파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잘 팔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가 제품 같은 경우는 하나를 팔면 돈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사람들이 잘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사이트도 제보고 저 사이트도 제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사게 되고요. 생활용품 바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시즌성이 높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 라고 하고 요새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요새 또 많이 팔리는 게 그 스테인리스 제품 제거제 있죠. 우리 새로 사면 청소하는 그 뭐라고 하지? 그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요새 되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터 들어가면 상품 같은 거 보면 리스트 보면 위에 거 있는 것들은 분명히 팔면 이렇게 링크를 거시면 이렇게 팔리는 부분이 있고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고가 막 좋은 거를 막 고심해서 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가 쓰고 있는 상품 중에서 좋았던 거 그런 거를 찾아서 팔고 시즌성을 찾아서 파시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이게 다이소 키워드가 되게 좋아요. 다이소 키워드가 되게 좋거든요. 다이소의 이 제품이 되게 유명해. 근데 이거는 써보니까 좀 이게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내가 이 상품을 대체로 이걸 팔았는데 이게 훨씬 더 좋아. 사용해봤는데 이게 되게 좋아. 그래서 작년에 많이 팔렸던 게 방수 스프레이였거든요. 어그에 뿌리는 방수 스프레이가 작년에 다이소에 되게 핫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상 써보니까 좀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대체 상품으로 쿠팡에서 방수 스프레이를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다이소 건 이랬고 이건 이랬어. 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더 비싼 쿠팡 제품들을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눈이 많이 왔으면 얘도 팔릴 건데 눈이 올해는 안 오네요. 저는 준비를 해놨는데 그래서 아직 못 팔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이소 키워드가 크기 때문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다이소란 이름을 넣고 그 유사 제품을 팔면 되게 많이 팔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스테인레스 연마제 이거는 지금 1년 내내 지금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거기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연마제 스테인레스 하나 사시면 이렇게 해서 팔고 또 계속
판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금이 님이 아까 맨 처음에는 그 브랜드 커넥트에서 사진만 캡처해서 전기장판을 팔았다가 딸 거를 사서 이제 깔아주는데 이걸 지울까요?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다가 그거 지우지 말고 다시 새로 쓰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C랭크가 쌓이면 쌓일수록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팔던 상품들을 또 팔고 또 팔고 하는 이유가 저는 그 상품에 대해서 C랭크가 깔렸기 때문에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노출이 안 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노출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내가 올렸다고 이거 그냥 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또 올리시고 또 올리시고 해서 키워드를 내가 이게 롤링이 많이 생겨서 밀렸다 싶으면 주기적으로 올리시는 것도 되게 괜찮고요.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도 되게 비행기 보조 배터리 이렇게 키워드 들어가시면 되게 잘 팔리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생활용품으로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찾아서 수세미도 은근 되게 잘 팔리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거 하시고 시즌 상품은 입학 선물, 가방, 난방 제품 그리고 눈이 오면 아이들 장갑, 그러니까 스키 장갑 같은 거, 썰매 같은 거 이런 거 파시면 되고요. 여행 상품은 온천, 겨울 축제, 그리고 돈키호테 할인 코드 같은 경우로 들어가면 돈키호테 할인 코드가 우리가 파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그 링크로 들어가서 24시간에만 사면 저한테 수수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키호테 할인 코드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리얼 트랙 같은 거 7%까지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행하셔서 이게 유입되는 것도 은근 있고요. 유심은 몇백억 원은 안 남지만 유심을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심을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투어 상품을 살 수도 있고 숙소도 살 수 있고 뭐 비행기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미끼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CPA 상품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어디 여행을 갈 거야라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한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 들어가냐면 식당 후기에 CPA가 들어가면 안 팔려요. 왜냐면 식당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정해놓고 나서 어디 가서 뭘 먹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식당을 찾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투어라든지 해서 사람들이 여행 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먼저 검색을 해보자는 고민을 하고 나서 그 키워드에 맞춰서 이렇게 제품들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환이 안 되는 글은 무조건 좋아요, 추천해요라는 글은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상황이면 저처럼 이거를 선택하시면 이런 이로움이 있어요. 이렇게 이 상황이면 이거를 하셔야 돼요. 라는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 막연하게 좋아요 추천이가 아니라 아까 저 알프스 말처럼 미리 이거 상품을 구매를 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얼마만큼 할인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라는 이렇게 정확하게 상황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답을 써서 가시면 이게 구매 전환이 좀 많이 되는 편이고요. 이거 예시를 보면 오늘은 땡땡 세제를 사용해 봤어요. 향도 좋고 세정력도 괜찮은 편이에요. 용량도 넉넉해서 가성비 좋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런 글은 구매로 전환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좋은지 얘기가 없고 왜 이걸 골랐는지 이유가 없고 다른 제품과의 차이가 없고 그냥 후기 같은 느낌, 광고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빨래를 넣을 때마다 냄새가 나는 게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제시를 해주는 거죠. 세제를 바꿔도 비슷해서 다 거기가 거기겠지는 생각을 했는데 세정력이 아니라 실내 건조 상황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향 좋은 냄새가 아니라 냄새가 남지 않는 구조로 바꿨고 그 조건에 맞았던 게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답안을 주는 거죠. 솔직히 단점도 있어요. 향이 진한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내 건조 자주 하는 집, 빨래 냄새 예민한 분라면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 때문에 이 제품을 이렇게 정착했어요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결을 주면 아 맞아 나도 이거 때문에 똑같이 고민을 했는데 아 나도 이 제품을 하면 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답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하나도 예시가 또 있거든요. 아이 장난감을 샀어요. 아이가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안전하고 디자인도 예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 용품을 고를 때 제일 고민되는 게 이게 정말 매일 쓰일까잖아요. 이렇게 엄마들한테 네 고민과 네 걱정을 공감을 한번 해주고 이 제품은 아이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명확해서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거 후기가 들어가는 거죠. 대신 크기가 있어서 공간이 좁은 집에서 부담될 수 있어요. 그래도 집에서 혼자 노는 시간이 많은 아이, 자꾸 장난감을 바꿔줘야 하는 집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 해요라고 정확하게 이건 네가 사야 되라고 네가 필요하니까 네가 사야 된다라고 대상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면 좀 더 그 구매 전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제품 설명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제품을 사야 돼. 라는 걸 해줘야 되고요. 장점보다는 왜 이 제품을 선택을 했는지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고, 모두에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찍어서, 찔려서, 그거 난데? 살 수밖에, 내가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사람들이 느낄 때 링크는 광고야가 아니라, 이 링크를 통해서 내가 해결책을 찾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 챗GPT를 돌리실 때 내 이 상황, 내가 이걸 팔 때 이게 작품 설명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 추천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삼으로써 어떤 해결책을 얻는지 이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해줘라고 쓰셔야 돼요. 프롬프트를. 만약 챗GPT로 하신다라면 이런 구조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극적이고 정확한 목표가 있는 제목이어야 돼요.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후킹이 들어가야지만 사람들이 클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인 팁보다는 땡땡원 할인 받는 법. 그러니까 제 후기를 제 CPA 글을 보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5,900원에 사는 방법, 20% 싸게 사는 방법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넣어주는 이유가 사람들이 거기에 더 자극을 받아서 꼭 클릭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가격 비교보다는 A 상품하고 B 상품을 비교해서 그 비교. 그래서 A 상품 링크도 올리시고 B 상품 링크도 올리세요.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간혹 링크를 맨 밑에 하나만 올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보통 3개 정도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에 부분에 하나, 중간에 하나, 마지막에 하나, 어쩌다 하나 걸리게끔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 이렇게 하시라고 하고요. 경험담 후기성보다는 실제 경비 그리고 일정 후기 정확하게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 정도 할인을 해주는지 어느 만큼의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주의사항이라고 보다는 구매할 때 피해야 할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어떤 제품을 팔 때는 이런 제품 이런 류의 제품을 사야 되는데 간혹 요새 제가 파는 게 대마도 자전거 렌트거든요. 대마도 자전거 렌트인데 대마도 자전거 렌트가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는 한인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너 가면 바가지를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미리 한국에서 예약하고 가. 이렇게 함정을 피해야 돼.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걸 네가 미리 하고 가야 돼. 아니면 미리 구매해야 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주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얘가 홍보가 아니라 내가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포스팅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60% 이상이 가장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내용보다. 우선은 클릭을 해야지 구매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목을 되게 고민하고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구매에 직결되는 키워드. 그래서 이게 뭐 어디 여행 후기도 좋지만 입장권을 싸게 사는 법. 비행기 싸게 사는 법,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구매하기 전에 사용하는, 검색하는 키워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구매하기 전에 뭔가를 조사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쓰는 키워드를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가 제목으로 가야 되고 그런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가 돼서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 있게끔 그리고 결제 직전 단계에서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해보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글을 발행하시면 저는 이게 바로 매출과 구매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막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뭔가를 살 때 어떤 부분을 검색을 하는지를 가장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즌에 내가 무엇을 검색하는지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올해 이제 김장조끼를 제가 100개 정도 팔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또 팔렸거든요. 계속 사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김장철에 추우니까 입어라라고 샀는데 이게 촌캉스가 유행이 되면서 단체 유니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시면 10벌씩, 20벌씩 사세요. 한 분이 막 계속 그래서 하루에도 뭐 어제도 15개인가 팔렸거든요. 계속 계속 팔리는데 제가 이거를 구매 직결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뭐라 했냐면 김장조끼 최저가. 최저가를 찾아서 링크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라는 말에 사람들은 무조건 클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쓴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돼서 롤링이 돼서 지금 최상 1등이었다가 지금 3등 쪽으로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봤을 때 상위 노출된 글 중에서 클릭하고 싶은 마음에 들게끔 그리고 결제 직전 단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가 최저가래요. 할인율, 최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썼고요. 그리고 검색자가 찾는 키워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저렴한 사이트, 그러니까 제가 김장조끼를 검색을 했을 때 연관 검색어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김장조끼 저렴한 사이트, 애견이랑 김장조끼 세트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문에 이런 키워드를 녹여냈고요. 그리고 김장조끼가 단일 사이즈로 오프라인에서 파는데 저는 그게 사이즈가 열어버린 거를 찾아서 제가 링크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김장조끼 큰 사이즈, 가족 김장조끼 이런 식으로 해서 연관 검색어를 검색해서 같이 글을 작성해서 넣으니까 이 키워드들이 다 검색이 돼서 노출이 돼서 지금 계속 매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하나 썼을 때, 글을 쓸 때 연관 검색어도 검색해보고 이 키워드를 사람들이 쓸 때 가장 많이 공략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애들인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일주일 전인가 이걸 PPT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팔린 이거는 제가 지금 계속 팔고 있는 애들 그리고 지금 팔리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좀 내가 무엇을 사고 싶은지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어떤 키워드로 찾는지, 그리고 이 키워드로 발행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키워드로 작성을 하는지를 검색을 하시고, 제목 후킹 멘트로 넣고 그 사람이 뭘 고민하는지를 공감해주고 해결책을 그러니까 상품 홍보가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를 해줄 때 그 제품을 이렇게 구매로 전환이 되더라라고 이게 기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30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30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희 챌린지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매출로 이렇게 연결이 많이 안 되시고 계시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들은 것 같고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좀 더 저희가 채팅방이나 챌린지방이라든지 우리 대사부 카톡방에서 좀 더 이렇게 나눠보시고 제가 프롬포트도 저희 챌린지방에선 제가 드렸거든요. 그걸로 한번 돌려보시면 확실히 이렇게 내가 썼던 글하고 차이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이렇게 녹여내고 해서 좀 더 하셔서 조만간에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서 이게 맨 처음에는 1,000원, 2,000원 이렇게 오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치면 그래도 우리가 애드포스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입들이 여러 방향에서 생기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CPA로 좀 재미도 보시고,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챌린지 방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감사가 이제 끝나면 좀 한숨 돌리거든요. 이번 주까지는 좀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챌린지, 그 감사가 끝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좀 더 다음에 더 이렇게 심도 깊은 강의가 필요하시면 노멜세드님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이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해보면서 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하시네요. 그 채팅창에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볼까요? 한번 쭉 40개나 있네요. 못 훑어보시고 봤어요. 제가 중간에 답변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답변 드렸는데 네. 한번 쭉 보시고 답변 줄 수 있는 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포스팅당 CPA 수입을 물어보셨는데 이게 제품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 노메세드님 같은 경우는 하나당 팔면 4만 원씩 3만 원씩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네이버 커넥트 같은 게 수수료가 제일 세거든요. 5%. 그리고 뭐 이렇게 쿠팡은 3%.
막 마이리얼 트립 같은 경우는 뭐 3% 나오다가 1%대도 있어요. 내가 링크한 거 아니고 다른 거 살 때는 1.5% 이렇게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마다 가격이 되게 틀려. 그래서 단가가 높을수록 좀 세긴 해요. 그래서 뭐 여행 상품 같은 거 팔면 하나에 만 얼마씩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김장조끼는 하나 팔면 150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놀링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많이 쓰면 네. 리스크 없는지, 저품질. 옛날에는 쿠팡만 할 때에는 얘네들이 글을 누락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 커넥트가 생긴 이후로는 누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쿠팡에서도 멘토멘티 하면서 이렇게 할 때만 해도 누락돼서 그러니까 최적 뿌린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준체이신 분들은 누락이 돼서 애먹고 막 그런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네이버 커넥트 그러니까 쇼핑 커넥트가 생긴 이후로는 거의 그런 부분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참 많이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제가 CPA 글을 많이 못 하는데 하루에 2개씩 쓴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쇼핑 커넥트를 옛날에는 마이리얼 트립도 그렇고 쇼핑 커넥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블로그 지수가 되고 뭐 일방자도 많고 그래야지만 해주셨는데 이제는 가입만 하면 무조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폭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정말 한 달에 3개 정도 블로그 포스팅을 하거든요. 근데 걔도 CPA가 수익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매자의 의도에 맞춰서 그리고 또 그게 뭐냐면 저는 여행불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행 상품이 더 되게 잘 팔려요. 그리고 저희 딸 같은 경우 제가 우리 카톡방에 가끔 얘기했는데 저희 딸은 도마뱀을 20마리 키우거든요. 이번에 한 마리를 더 들어서 21마리를 키우는데 걔는 도마뱀과 관련된 용품을 팔면 엄청나게 잘 팔려요. 왜냐면 C랭크가 그만큼 쌓여 있고 구독자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아하시는 분들은 육아 관련 제품들을 많이 파시면 훨씬 더 잘 되시고 뭐 이렇게 노매 세대면 경제 부리시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니까 또 잘 팔리는 것처럼 각자 분야에 따라서 내가 C랭크가 많이 쌓여 있어서 잘 팔리는 부분 그리고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독자층들이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저품질은 이제 좀 많이 해결이 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블로그, 쿠팡 링크. 쿠팡 링크 상관없습니다. 요새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커넥트, 쇼핑 커넥트 할 때도 이게 쇼핑 커넥트가요, 비싸요. 쿠팡보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커넥트하고 쇼핑 커넥트하고 2개를 같이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르게끔. 그리고 쿠팡 물건을 파실 때는 무조건 최저가. 그리고 로켓 배송. 보통 쿠팡 제품 사는 사람들이 급해서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눈 되게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눈 관련 제품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이 안 왔어요. 눈이 왔으면 눈오리 썰매 엄청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날씨를 보시고 엄마들이 내일 받아서 바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이거 빨리빨리 공략하시면 그런 것들이 되게 빨리빨리 나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챌린지방에 한번 그 얘기 했었는데 꽃떡국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금만 있으면 설 주간이에요. 설 주간. 그래서 떡국떡이 진짜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일반적 떡국떡이 아니라 꽃 모양 떡도 있고요. 동전 모양 떡도 있고 하트 모양 떡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예쁘게 끓여서 사진 찍어서 한번 올리면 그것도 되게 많이 사람들이 사가거든요. 선물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즌에 맞춰서 이런 제품들을 미리미리 고민하시고 작년 거 찾아보시면 작년 크리에이트 그걸 보시면 작년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작년에 이때쯤에 그러니까 지금 1월이니까 2월에 어떤 키워드가 셌는지를 보시고 그 제품을 미리 지금 파시면 돼요. 그러면 걔네들은 내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나는 팔고 빠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많이 팔리는 거는 여행물들이 많기 때문에 1, 2월 해외여행 이 키워드 되게 잘 먹히거든요. 1, 2월 해외여행 갈 만한 곳, 일본, 동남아, 투어 상품이라든지 패키지 상품도 의외로 되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직접 사용 안 해본 제품 저 잘 팝니다.
챗GPT로 돌려요. 챗GPT로 돌리고요. 이미지는 네이버 커넥트라든지 쿠팡에서 그냥 따와요. 따와서 그냥 쓰고요. 이게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보면 중국 영상 그냥 퍼다가 본인 영상 올려서 파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많이 하시고 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뭐냐면 음, 어, 여기서 팁이 뭐냐면, 저희가 다들 대부분, 인스타그램을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을 하시면, 저는 보통 블로그 포스팅을 먼저 하고 나서 인스타그램을 올려요. 릴스를 올리는데, 릴스를 올리면서 스토리를 저희가 올리잖아요. 거기다가 링크를 걸 수 있는데, 제 블로그 링크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 링크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CPA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스토리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고요. 어,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얘기해 주셨고, 챌린저 방에 가입하고, 파트너스 가입해서 채널과 링크를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그럼 제가 저희 챌린지 방에, 근데 다들 아시긴 하는데, 가입할 수 있는 채널하고 가입 링크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저도 많이는 안 해서 여러 군데 하면 정신없어갖고, 저도 하는 게 정해져 있어서 챌린지 방에 제가 모르는 것도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무어님이 올리셨구나. 제가 링크는 다시 정리해드리고요. 릴스가 아니고요. 저희가 스토리에 올릴 때 링크를 올릴 수 있게끔, 첨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블로그를 올립니다. 링크를.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해서 내 블로그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링크 들어간 걸 다른 사람의 이게 저희 들어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링크를. 그래서 계정을 죽이기 때문에 스토리에 보통 링크를 첨가를 해서 제 블로그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매출을 하고 있고요. 한, 이게 작은 글씨는 저 잘 안 보여서, 여기 올려주신 건가? 뭐지, 이거는? 이게, 뭐지? 노메세드님 올려주셨구나. 하고, 초반에 넣으면 광고라고 뒤에 하지 않는지. 링크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꼭 보세요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여기서 사이트에서 하면 몇 프로 몇 프로 할인 혜택이 있어요라는 걸 앞에 좀 더 제시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때 그냥 가볍게 링크를 놓고 링크가 부담스러우시면 저희 그 글자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게끔 링크를 글씨 안에 숨길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질문은 다 답한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렇게 하고 우선은 CPA는 계속 발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보통 CPA 글을 발행을 하면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됐는지를 제 글을 봐요. 유입어를 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을 하는지를 보고 그 부분 갖고 다시 한번 글을 다시 발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내 거에 뭐 무슨 키워드로 들어오는지 우리 흰김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링크 이거 오늘의 집 파트너스 가입 쿠팡 이런 거 있고 제가 우리 저기 뭐지 노메세드님 하신 그 101도 제가 제휴 한번 이메일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되면 여러분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루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아직 2주 걸린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필요할 것 같고요. 여하튼간 CPA는 많이 그러니까 제가 그 쿠팡에서 그 멘토 멘티 수업 들을 때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멘토님 뭐라고 하셨냐면 매일매일 발행하라고 하셨어요. 매일매일. 근데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발행할 때는 조금이라도 수입이 발생이 되는데 발행을 안 하면 롤링이 생겨서 발행되지 않게 수익이 생기지 않아요. 요새 제가 쿠팡이 재미없어서 쿠팡을 잘 안 올리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수입이 안 나오는데 브랜드 커넥트 같은 경우 계속 올리니까 어, 그래도 브랜드 커넥트에서 매일매일 그래도 몇만 원씩 계속 저는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것처럼 쌓이고 쌓이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니까 1년 전 거에서도 CPA 수입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간 글밥처럼 쌓아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무조건 우선 발행해 보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내 글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해 보고 고민해 보고 키워드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저도 계속 만들고 있고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있으니까 제가 프롬프트가 좀 더 잘 나오면 다시 한번 링크 걸어드리고 계속 할 테니까 저희 챌린지방 많이 들어오세요. 저는 이렇게 질문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요. 우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챌린지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돈 받아야 되겠어요, 이제. 농담이고요. 그, 아니면 잠깐만 공유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네. 이거를 어떻게 꺼야지 또? 이런. 어, 아, 이게 그, 아니고.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고,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저는 지금 대세블이 저희가 아니, 그 회비를 받으면서 비용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중에 이제 운영진 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강사료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아, 제가 화면을, 지금, 노미세드님이 저 이거 잘 못해서 네. 공유를 꺼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요. 이 공유를 어떻게 끄지? 제가 끄는 줌으로는 건 안 해봐가지고, 제가. 수업을 잘 안 해봐서 아, LMS만 잠깐만요. 해봐갖고 공유를 어디서 이게 아니고 어디 갔니? 아무튼, 이야기를 뭐 화면 안 보여도 계속 일단 해보자면은, 그래서 근데 내부 강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면 시간에 뭐 구애받지 않고 일단 비용은 크진 않습니다. 5만 원을 지급해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좀 해가지고 내부 강사분들 아무튼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 저는 강의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왜냐면 아즈매님도 오늘 이제 대세블 첫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강의록을 어쨌든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내 지식을 내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오늘 아즈매님 강의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스크립트를 적어요. 그럼 PPT에 스크립트 들어가는 형태로 되면은 이게 전자책 하나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던 적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강의를 내가 사람들한테 뭘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그 강의 계획 거기다가 이런 강의 해보고 싶다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강의 해보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댓글 남겨주시면은 좀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강의 후기를 좀 개인 SNS나 이런 거에 잘 남겨주실다 요청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후기를 이제 여러 군데 막 퍼져 있으니까 종합이 안 돼서 카페에다가 후기 남기고 난 다음에 강의 후기 그 카페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링크라도 남겨주 달라고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뭐 주민 주마업 되나요? 지금 뭐 이상한가? 네. 네, 아무튼, 귀만 경청하시면은, 네. 왜 그러지? 아무튼 그래서 그 리뷰를 간단하게라도 좀 써주시고 카페 강의 후기 게시판에다가 그 리뷰 링크를 좀 남겨주시면 아니면은 다른 데다 쓰기 좀 불편하다 그러면 카페 그 게시판에다가 자체적으로 글을 남겨주시면 또 강의 하신 분들도 힘이 되고 그 모임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강해주신 아즈매님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정은 좀 조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주 강의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거는 아무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저기 뭐냐 토수님이 윤토수님이 그 연금저축이랑 세액 그 관련해가지고 IRP 막 그 계좌 관련한 거 대해서 강의하거든요. 르호봇에서 일요일 날. 그 강의도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제블로거로서
그거 정말 다들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잘 모르셔서 접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다들 한번 꼭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프입니다. 일요일 날 1시 르호봇, 월평동 르호봇. 그래서 진행하니까 네, 다들 거기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2026년에 돈 많이 버십시오, 다들. 네. 네. 들어가세요. 네.